자, 대학생의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습니다. 뭐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직업 선택의 중요성이, 제가 지금까지 직업 선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내 삶의 질에, 앞으로의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인생관을 내 직업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군 복무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신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물며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실컷 놀아라.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군대 갔다 오고 군대 2년 동안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물론 플러스된 점도 있지만, 나의 어떤 여학생들은 하지 않는 남학생들이 갖고 있는 군복무의 2년 동안에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적인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은 군 복무 이후에 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때 내가 직업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성적을 보고 저도 또 깜짝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학년 때 남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 앞으로 1학년 때는 실컷 놀아라, 이 말을 한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가서 전화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매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학년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전역을 8월 말에 했는데 9월 학기에 바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원래는 1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2학기 등록해서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갈아치기를 해라. F도 없애고 뭣도 좀 없애고 성적 좀 관리 좀 다시 해라 이놈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갈아치기가 무엇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치기란 말 모르니?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1학년 때 나온 그 F 성적을 없애고 B뿔 이상으로 만든 것을 갈아치기라고 한다. 빨리 그거 없애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마 군대 갔다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할게요. 또 입으로 막 엄마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할란갑다 했습니다.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이 매우 중요해야지만, 잘해야지만이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공대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아, 엄마 생각은 전기과가 아니니까 전기를 하나 복수 전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그랬더니 1학기 성적, 1학년 성적으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절 생각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둘째 누나가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하고 의논해서 잘 해봐라. 그러고는 저는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학년 성적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하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정보가 약해. 그럴 때 사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그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서 어디가 지금 취업을 뽑고 어디가 한가 우리 그 둘째 딸은 거기에는 아주 명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사촌 동생들도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 여기서 어디 뽑는데 니는 어떤 학점이 부족하면 여기 넣을 수가 없어. 이런 학점들이 있으면 여기 넣어. 이런 식으로 막 요즘은 그 뭐라 하죠?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과목을 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어떤 그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떤 과목이 됐니? 어떤 과목을 그 수강했니? 그 과목을 수강했으면 여기 넣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둘째 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취직이 됐는갑다. 정보가 빨라야지만이 취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좀 그런 정보 면에서는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둘째 누나하고 의논을 좀 해봐라. 왜냐면 둘째 누나가 정보가 엄청 빠르니까.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누나한테 물어봐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 선택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나는 이것이 뽑은지 몰랐어야. 나는 이것이 뭐 어떤 그 뭐라 하지? 올려주는 거 뭐라 하죠? 가산점이 있는지 몰랐어야?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바보죠, 바보.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대학교 4학년 형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사이트를 빨리빨리 알아봐가지고 수시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진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로 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업에 대한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진로를 결정을 했을 때 첫째,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가? 내가 이 회사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잘 알아라.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직업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지겠지요. 직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생성하고 소멸하고 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만큼 또 정보에 뒤떨어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미 컴퓨터가 보급된 이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게 변해버린다. 시대가 변해버린다. 저희 대학교 때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거의가 정말 친하지 않으면 연계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때 친했던 대학교 때 친구들이 또한 어때요? 시집을 가버리고 그랬을 때는 어때? 핸드폰이 각자 개인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버린다거나 핸드폰을 바꿔버렸을 경우 연락이 잘 안 돼요. 물론 핸드폰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하고 지금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30년 정도 되잖아요.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네, 이렇게 많은 급변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3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완벽하게 다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대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진로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는 첫 번째,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최선인데 이것이 아닐 때는 차선도 선택을 해야겠지요. 물론 이제 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희라든지 혹은 역할,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희, 역할, 어떤 지희나 역할을 찾고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왜? 이 직업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첫 장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관까지, 여러분의 어떤 모든 판단까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이 직업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위 혹은 역할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흥미. 어떤 문제에 가장 흥미가 있는지 혹은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흥미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 조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카는 게임 광입니다. 완전 게임 광입니다. 그런데 게임만 하기 때문에 진드근이 앉아서 왜 이 아이는 성향이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막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동생하고 저하고 아야 우리 너가 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저기 공무원 학원을 보내가지고 공무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뒤에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하게끔 만들자. 그리고 얘기가 순하니까 그 직장에서는 잘 할 것이다. 직장생활 잘 할 것이다. 그래갖고 둘이 짜가지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 한 달 공부하더만 엄마 나는 공부는 못하겠어. 진득은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공부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공부를 못하겠다는데 한 달 돈을 학원비 다 끊어놨는데 한 달 딱 하고 나서 공부는 못하겠다는데 그럼 네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도대체 뭐냐? 응? 네가 흥미 있는 거 하라 했잖아.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라. 해봐라. 근데 또 못해요. 자기는 1% 안에 들지만 0점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너 엄마 아빠가 널 평생 용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은 나 안전한 직장 같은데 취직시켜줘. 엄마가 취직시켜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은 안 할 수 있겠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절대 게임 안 한대. 그래? 그러면은 어디 자, 좀 작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를 하는데 취직할래? 그랬더니 마침 취직이 됐습니다. 물론 월급도 작아요. 그랬더니 너무 애가 만족해 해요. 왜? 자기가 못 하신 어른들 상대로 컴퓨터를 해줘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들은 컴퓨터가 좀 어렵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렇게 조금 잘 사용하니까 컴퓨터 하는 일을 지가 다 해줘 본대요. 그랬더니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니까 너무 직장 생활을 잘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은 다 해줘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이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너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자꾸 시키면 성가실걸? 그랬더니 어차피 일하는 동안 자기 직장 생활하는 동안 근무하는 시간 내에만 시키면 절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지가. 뭔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장 근무하는 동안 시키는 거는 엄마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다더라. 그렇다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직장생활 계속해라. 그런데 이 아들이 게임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장생활이 거기서는 마침 다행히도 아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쉽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일하게 된다면 그 시간의 수당도 주고 다 그런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작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돼 있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가 게임으로 또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월급 갖고는 너무 작아. 내가 할게. 그러면서 뭔 게임 갖고 뭐 투자도 하고 못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기 엄마가 너무 많은 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든 어떤 것들을 돈을 월급을 얼마 저축하고 다 플랜을 짜놓고 그 사이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있는 일을 또 하니까 애기가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흥미있는 일로 내 직업이 되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물론 컴퓨터만 다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흥미있는 일을 이렇게 직업은 직업대로 갖고 흥미있는 일은 또 퇴근해서 하니까 얘가 또 만족해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능력과 기술, 일에서 가장 자주 이용했으면 하는 자신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컴퓨터로 하는 일은 물론 게임하고는 다르겠지요. 물론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하겠지요. 어른들 시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문서 작성 같은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것 갖고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 어떤 것들을, 얘는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무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공대를 잘못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적성을 찾지 못한 거죠. 얘는 사무 일이 더 맞는 아이잖아요.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능력과 기술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나의 능력을. 그래서 마침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 사무 일을 보지만 아주 만족해하고, 또 퇴근해서는 컴퓨터 게임으로 하면서 자기 투자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능력과 기술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꼭 알아야 되겠죠. 직업을 가질 때는 내 능력과 기술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내가 공부는 이 아이는 안 맞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해. 공부는 진득하니 공부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해줘야지만이 내 능력 테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 통과를 전혀 못하잖아. 이 아이는 머리만 좋을 뿐이지. 그래서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가치,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지, 지금 원하는 직업이 이러한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인생관하고 마찬가지죠. 나의 가치관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내 직업이 나를 뒷받침해 주겠는가, 나 가치관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인생관, 나의 가치관을 잡아본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표. 자, 우리가 목표를, 내가 직업을 가질 때에는 제가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인생관에 맞는 직업을 갖고 싶어. 그랬더니 공무원이야. 그랬더니 어떤 공사야. 그랬더니 그 대기업이야.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야 했을 때는, 나는 사업가야. 이렇게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어때요?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큰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내가 단기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 나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내가 어떤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 또는 국어 공부 이런 걸 해야 돼. 어떤 행정학을 해야 돼. 라든지,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렇다면 내가 학원을 한번 다녀볼까? 어떤 공부인가 한번 알아볼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가야 돼. 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사를 한번 들어가 보려게. 그러면은 거기는 토익이 750점 이상이 되어야 돼. 근데 나는 500점이야. 그러면 올 겨울방학 때는 내가 600점을 맞아야 되겠네? 또는 700점을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네? 기사 자격증 따고, 안전기사 자격증도 따야 되겠네? 그렇다면 10월에 따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제 10월부터는 내가 원서를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긴 안목으로 1년 더 재수를 해야겠다. 1년 더 취업 재수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긴 목표를 가지고 몇 년까지, 만약에 한 3년까지는 내가 해봐야겠다. 아니면 2년까지는 해봐야겠다.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사, 혁신도시를 들어가기를 했는데, 내가 한 3년만 재수해야지, 아니면 2년만 재수해야지, 1년만 재수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한다면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얼른 정보를 보고 다른 것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꼭 공사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하겠잖아요. 같은 공부의 종류를 찾아야 되겠잖아요. 만약에 내가 공무원을 준비를 했다. 영어가 따블이 되잖아. 영어 공부는 해야 되잖아. 또 어떤 것들, 행정이 필요해. 그럼 행정을 공부하는 거하고 몇 군데 직업을 따져서 몇 군데로 이렇게 축약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부가 같은 방향이 것을 미리 이렇게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라. 어디 최선, 그 다음 차선, 서너 군데 정해가지고 부류로 어떤
이거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뭔 자격증이 필요한가를 분류를 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공부하면 몇 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둘째 딸 취직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를 모든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인터넷으로 빼왔습니다. 뽑아가지고 전부 비교해봐라. 여기서 비교를 해서 공부 같은 방향으로 빼라. 예를 들어서 한전,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또 농어촌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뭐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분류별로 정해라. 그러면 너는 만약에 혁신도시 쪽이면 혁신도시 쪽에 뭔 공부가 필요한가 정해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애들한테 분류를 해줬습니다. 너 들어가? 그럼 그쪽 할 거야? 근데 결국 그쪽에 안 들어가고 대전 쪽으로 갔지만요. 어찌됐든 공부 방향을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한번 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들이 가산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먼저 뽑아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추려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딸들을 해줬습니다. 큰딸, 둘째 딸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요. 자, 균형 있는 생활을 해봅시다. 일과 개인 생활 간에 어떤 식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 일주일 동안 일에 투자하고 싶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 자, 요즘 애들은 워라밸 해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삶의 질, 우리 지금 둘째 딸도 삶의 질을 선택한 겁니다. 아주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삶의 질을 선택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도 돼. 나는 삶의 질을 원할 거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삶의 질보다 조금 노력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 나는 우리 집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엄마도 좀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다른 어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라벨이 어떤 것인가, 삶의 균형,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것도 이 균형이라는 말도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하고 맞먹는 것이겠지요.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주에 사니까 혁신도시까지는 괜찮아. 근데 너무 공이라든지 너무 멀면 어때? 직장이. 그럼 나 삶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이동해. 직업이. 그런 것도 내 삶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대전에 가 있는데 대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대전에 그냥 취직이 돼서 들어갔는데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 강주에 오고 싶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직장생활 1년이 넘었어도 이게 원서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28살까지는 해봐라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인생의 삶을 즐겁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냥 대전에서 그 직장도 좋으니까 머물러 있으면 좋을 텐데 굳이 또 막 강주를 오려고 하니까 해본 뒤까지 해보지만 그래도 이 양이 직장생활 했으니까 이제 지는 어때요? 삶을 조금 더 재테크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직장을 잡았으니까 자기 어떤 과업 있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과업이 있잖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취미 생활도 이제 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취직에 아직도 매여갖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삶의 균형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작업 환경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이 그 생활 환경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3교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우 어떤 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3교대를 하면 월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3교대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못 놀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대신 월급은 많다.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한수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3교대를 해요. 월급은 많아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젊었을 때만 3교대를 하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월급이 작더라도 그냥 보통 출퇴근하는 걸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3교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물론 이제 자기 리듬에 맞춰서 삶에 지장은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작업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 또 위치가 또 나오네요.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은지, 도시 혹은 비도시, 지역의 선호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 어때? 낭패잖아요. 근데 직업을 옮길 수가 없어.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내가 직업을 가질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돈입니다. 임금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원하는지 고려해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